안녕하십니까.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입니다. 오늘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꼭 알아야 하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죠. 특히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어디서부터 무엇을 알아가야 하는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많은 것을 아는 것이 투자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세 가지를 먼저 익히고 난다라면 여기서부터 투자에 알아야 되는 지식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투자자가 알아야 될 것은 기업의 비용을 확실하게 인식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업이 물건을 파는 매출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식 투자는 구체적으로 한 기업을 선택해서 투자자가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구체적으로 해당 기업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커피숍을 차린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커피를 많이 파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커피숍을 운영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임대료, 인건비, 그리고 원두 가격 등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게 된다라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이 얼마나 들어가?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투자자들은 자신이 직접 기업을 운영한다라고 생각을 안 해서 그런지 비용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따지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결국 주식 투자는 기업의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면에서 보면 비용을 항상 머릿속에 두셔야 되고 그렇게 되면 다른 투자자들보다 비교 우위에 올라설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비용을 생각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죠. 예를 들어서 수주 소식 등이 들려올 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다양한 것을 종합적으로 따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조선업종을 들 수가 있는데요. 시장에서 조선업종을 이야기할 때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하지만 조선주는 안타깝게도 이익을 크게 내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이죠. 일감은 넘쳐나고 있는데 이익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도 안타깝고요. 수주잔고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도 안타까울 수밖에 없겠죠. 수주잔고는 기업의 일거리가 많다라는 것으로 기업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기업들은 비용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도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배를 만들 때는 누구나 다 알다시피 막대한 양의 철판과 인건비 등이 들게 됩니다. 따라서 조선업종을 바라볼 때는 수주잔고만 봐서는 안 되죠. 그에 들어가는 철판 가격의 변동이라든지 인건비 등을 다각도로 살펴야 기업을 온전히 볼 수 있지 않게 되겠습니까? 또 조선업종을 이야기할 때 신조선가 상승을 이유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또한 배가격과 상승과 더불어서 비용을 어느 정도 커버하는지 알아야 균형 감각을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 이익을 내지 못하지만 신조선가가 늘어나게 된다면 나머지 비용이 고정적이라고 볼 때 이익이 날 확률이 높아지게 되죠. 하지만 신조선가가 늘어나는 비용을 커버하지 못한다면 이는 중요한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투자 포인트로 삼기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앞으로 할 일거리와 지금 현재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비용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된다는 점이죠. 그만큼 비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감을 맡을 때의 비용과 현재의 비용이 다르다면 특히 현재의 비용이 높다면 기업은 이익을 내기 어렵죠. 한편 네옴시티와 관련해서 이러한 투자 아이디어를 또 끌고 올 수가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쟁 구도까지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셈법이 좀 더 복잡해지게 되죠. 하지만 이 또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옴시티는 중국 등과 같이 글로벌 경쟁이 상당히 심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에만 일방적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네옴시티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가장 큰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유럽이라든지 미국 기업들도 호시탐탐 그 시점을 노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런 예를 한번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업체 사장이고 큰 공사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면 한 업체와 수의 계약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몇몇 업체들에게 가격 경쟁을 시키겠습니까? 당연히 기업의 이익을 생각하게 된다면 가격 경쟁을 시킬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그 반대에 있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 수주를 따내기 위해서는 경쟁을 한다는 의미는 이윤을 박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윤을 박하게 가져가면 몇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원자재 가격의 작은 변동이라든지, 특히 이제 글로벌 상황에서는 환율의 변동,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익이 안 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원래 계획했던 이익이 좀 크면 원자재 가격 변동에 대응할 수 있긴 하겠지만, 원래 이익 자체가 작다라면 원자재 가격 변동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현대건설은 과거 중동공사에서 큰 손실을 받고, GS건설도 해외 공사 부실을 빅백스를 통해서 한번 털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무려 5천억 적자를 시현했었죠. 가까운 예로 하나건설은 6조에 달하는 수주를 받은 이라크 신도시 건설을 중도에 손실이 누적이 되면서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듯 비용을 중점을 두고 기업을 바라보게 된다면 입체적으로 상황 파악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이 단순히 돈을 번다에 그치지 않고 그 돈을 벌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이를 적절히 잘 통제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투자자가 매수하려는 기업은 당연히 돈을 벌어야 되겠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잘 팔아야 합니다. 하지만 비용 또한 적절하게 잘 통제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이것을 이겨내는 기업이야말로 정말로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해당 기업의 영업이익률을 살펴보는 겁니다. 영업이익률이란 매출에 대한 영업이익 비율을 말하는데, 즉 물건을 팔면 기업이 몇 프로 이익이 남는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영업이익은 말 그대로 순수한 영업활동을 통해서 나타내는 이익이지만, 회사 규모가 크다라면 당연히 영업이익 규모는 커지게 되겠죠. 하지만 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을 매출로 나누어서 산출하게 되므로 모든 기업을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삼성전자와 작은 부품회사도 영업이익률을 통해서 동일하게 비교가 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 숫자가 작은 기업도 우수성을 파악하는 데 크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렇듯 영업이익률은 매번 변하는 영업이익보다 그 기업을 오롯이 볼 수 있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100억의 영업이익을 냈던 기업이 올해 120억의 영업이익을 냈다면 영업이익이 무려 20%나 증가했다라는 긍정적인 뉴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 매출이 1000억에서 1500억으로 증가를 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영업이익률은 안타깝게도 10%에서 8%로 떨어졌다라는 상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영업이익만 놓고 보면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난 상태에서 영업이익률 자체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 보다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단순히 영업이익만 보고 이 기업의 영업이익이 늘었으니 투자해야 된다가 아니라 정말로 가치를 따지는 투자자들은 영업이익률이 줄어든 이유를 먼저 파악하려고 들게 되고요. 그런 것이 구조적인 것인지 일시적인 건지에 따라서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영업이익률은 회사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23년 방산주 주가가 상당히 오랫동안 시장에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방산주는 해외에 우리나라 무기를 수출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었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방산주들의 영업이익률이 증가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해외로 수출하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기존의 방산주들의 영업이익률은 2%대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무기를 파는데 이익을 크게 내기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해외 수출할 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방산주들은 영업이익률이 2%대에서 6 내지 8%대까지 급증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해외에 수출하면서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이익 자체도 늘어나지만 영업이익률 자체가 늘어난다는 것은 동일한 매출에서 차지하는 이익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거죠. 이에 따라서 주가가 안정적으로 가파르게 올라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투자하려는 기업이 그 업종 내에 차지하는 점유율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점유율은 그 기업이 해당 업종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이는 영업이익률과 더불어서 업종 내 기업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점유율이 높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보통의 투자자들이 투자하려는 기업들은 해당 업종 내에서 1등하는 기업에 관심을 두게 되는데 그 1등을 확인하는 과정 중에 하나는 점유율입니다. 물론 점유율이 낮다 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높으면 매력도를 느끼지만 점유율도 높고 영업이익률도 높다라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점유율은 객관적인 지표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 업종의 점유율을 모아서 발표하는 데이터를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는 다트에 들어가셔서 각 기업의 점유율을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업종 내 모든 기업의 점유율을 파악하는 정도까지 노력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에 다트에 들어가셔서 사업 보고서를 보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우리 기업이 해당 업종의 점유율이 몇 프로이다 정도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위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트의 사업 보고서에는 정말 다양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를 친숙하게 자주 보는 노력을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투자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점도 거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한 가지 일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고 그러면 점유율도 굉장히 다양한 숫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 어떤 것을 봐야 하는지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중에서 무엇을 봐야 된다라는 정답은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그 기업에서 어떠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고 투자하는지가 중요하죠. 그 해당하는 점유율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투자할 기업을 찾는 과정 속에서 그 기업의 비용과 영업이익률 그리고 점유율을 알아야 된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매출과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만 가지고 투자하는 것과 다르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을 파악할 때는 단순하게 많이 판다라는 것에만 중점을 두게 되면 놓치는 것이 상당히 많고요. 다른 사람과 다른 관점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이렇듯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머릿속에 두고 기업을 보려고 노력한다면 보다 입체적으로 기업을 파악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